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30회 시험이라든가 31회 시험보다는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문각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인중개사법 효율적으로 고득점하기. 이 고득점도 좋지만은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즉 공부는 조금 하고 점수는 잘 맞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 즉 공부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이제 93년부터 98년까지 주로 학교에서 그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대학교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전실전이라든가 보건대, 모건대, 청주대, 서강대, 동신대 이런 데서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 밟으면서 망해갖고 여기 이제 학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98년부터 강의를 했으면 이제 10회 시험부터 강의를 한 겁니다. 10회 시험부터 시작하고 지금 현재 31회 시험까지 강의를 했고 지금 현재 32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의하는 데는 이 강남 방문각, 종로 방문각, 대전 방문각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사과정 그만뒀지만은 나중에 재입학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직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학원으로 왔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이제 잘 알게 되고, 요게 이제 학원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는 이 학원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잘 큰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예상을 해보면은 예상입니다. 제가 이제 10회 시험부터 강의를 했는데 10회 시험부터 이 난이도의 변화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0회 시험부터 보면은 21회 시험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1회 시험에서 상이고 그 다음에 중하 내려왔다가 다시 상, 중, 하 이렇게 되고 27회 시험에서 상, 중, 하 그 다음에 30회 시험에서 상, 그 다음에 중.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하에 해당되는 거죠. 난이도가 하에 해당되니까 뭐 29회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30회 시험이라든가 31회 시험보다는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3회 시험에서는 다시 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주로 이 3배수 시험, 21회 시험, 그 다음에 24회 시험, 그 다음에 27회 시험, 30회 시험이 여기에 이제 난이도가 상이 됩니다. 난이도가 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시간에 하지 않은 안 배운 내용도 조금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른 회에서는 전부 다 배운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 난이도 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이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득점을 받는데 다른 과목은 공부하지 않고 법령 및 실무 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당연히 고득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이 시험은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과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법령 및 실무가 전 과목 중에서 그나마 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득점을 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서 무난하게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실제 시험을 보면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요거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이 법령 및 실무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아야 되니까 개중에 범위를 좀 넓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히면은 절대로 고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범위를 좁히는 게 오히려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루는 부분은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고득점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전부 다 공부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이 부분도 전부 다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넓은 부분을 공부하면은 아는 내용의 강도가 약해지죠. 아는 내용의 강도가 약해지면은 출제자가 파는 함정이 이게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이렇게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이 부분만 계속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곽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외곽에서 좀 나오는 문제들이 뭐 한 두세 문제 있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 31회 시험에서는 이 외곽에서 나오는 문제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요 틀 안에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32회 시험도 역시 이 밖에서는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틀 안에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어떻게 지문이 나오든 OX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 법령 및 실무에서 오히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히지 말고 이 시험에 나오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판례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원문대로 이제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법령을 원문 그대로 옮겨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학원에서 사용하는 기본서 이거를 보고서 문제를 출제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출제할 때는 판례 원문 내용, 그 다음에 법령 원문 내용 요거를 갖고서 이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갖고 이제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지문을 만드는 이 근거를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근거를 공부하면은 이 지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최근 기출문제, 이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특히 이 법령 및 실무는 이게 이제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1회 시험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40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문제마다 5개 지문씩 나오게 됩니다. 오지선다행이니까. 그러니까 총 200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200개 지문 중에서 한 80% 정도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는 법령이라든가 판례,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나오는 게 요게 한 2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결국은 법령 원문대로 옮기고 판례 원문대로 옮기고 기출 지문 그대로 옮겨갖고, 근데 그대로 옮기는데 이게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니고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그 전에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없다, 그 전에 없다로 나왔으면 이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지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이 범위를 축소시켜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판례 많이 읽어보고 법령 많이 읽어보고 최근 기출문제 많이 읽어보면은 실제 시험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 들고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평소에 많이 읽었던 지문이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령 및 실무에서 공부를 조금 하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몇 점을 맞으셔야 되느냐? 법령 및 실무는 이 목표 점수가 80점 이상입니다. 80점 이상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시험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들었는데, 법령 및 실무를 왜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의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세 과목 중에서 다른 두 과목은 무시하고 법령 및 실무 딱 한 과목만 갖고 당락을 좌우해 보면은, 법령 및 실무가 80점 이상으로 나오면 2차 시험 합격하는 비중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여기서 20점 이상이 남죠. 그러니까 나머지 2차 두 과목 공법이라든가 공시세법이 상대적으로 60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평균 60점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 및 실무가 여기 이제 70점에서 80점 사이가 나오면은 이 경우도 합격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이 정도가 합격을 하는데, 반면에 40%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법령 및 실무가 60점에서 70점 사이가 나오면은 합격하는 비중은 30 내지 40%는 돼야 되겠죠. 근데 합격하는 비중은 쭉 떨어져서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가 70점 미만으로 나오면은 대개 2차 시험은 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2차 세 과목 공부해 보면은 법령 및 실무가 그나마 가장 공부할 만한 과목이고, 또 이 실제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소위 효작 과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법령 및 실무에서 60점대가 나오면은 나머지 2차 두 과목은 60점이 안 되는 과목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부족한 점수는 법령 및 실무에서 충분히 보완을 해줘야 평균 60점 이상이 되는데, 법령 및 실무에서 60점대가 나오면은 집앞그릇하기 바쁘니까 남출 점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차에서 평균이 60점이 안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70점 초반대는 위험합니다. 70점 후반대, 75점 내지 77.5 이상적인 점수는 80점 이상입니다. 또 이 법령 및 실무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누구나 다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이런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법령 및 실무는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되냐면은, 원래 이제 강의의 정석은 공인중개사 과정이 2개월 과정이니까 2개월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쉽겠죠. 난이도 합니다. 공부를 시켰으면 조금 이제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수준을 높여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또 시켰으면은 다시 2개월은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합격할 수준까지를 전부 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한테도 합격할 수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알아듣는 내용도 있고 못 알아듣는 내용도 있겠죠. 그러면 못 알아듣으면은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한번 들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3번을 반복을 시킵니다. 3번을 반복을 시키면은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모르는 내용도 두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알아들을 만 하겠죠. 그래서 점점 쉬워집니다. 3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완벽하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전 과목 중에서 법령 및 실무가 가장 쉬운 과목이 되고, 또 이 실제 시험을 보더라도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이런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 코스를 잘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라서는 안 합니다. 어차피
두 번째 과정에서 또 하니까, 두 번째 과정에서 못 알아들으면 세 번째 과정에서 하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를 좀 싫어하죠. 좀 쉽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인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문각은 그 수험생들이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내 강의를 어느 정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강사료가 책정이 되고 강사들이 이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실무 중에서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나,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강의하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율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이 가장 높은 비율로 그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보면은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그 살살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웃겨주고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보다는 이 학원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쉽게 이렇게 이제 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하고 듣는 거죠. 근데 이 시험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웃고 즐길 수만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합격 수준에 도달하는 이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임박해서 그 어려운 내용을 하니까 이게 여기서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시기가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이 기본적인 지문들은 잘 설명을 안 하죠. 근데 다른 사람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가느냐?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시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수준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강의를 다시 듣고서 이 문제풀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 인기가 없더라도 그냥 감수합니다. 감수하고 제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즉 시간을 조금 투자해 갖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는 제 스스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법령 및 실무는 특별히 예습 복습도 하지 않았고 강의만 이렇게 꾸준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되고 실제 시험을 보더라도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이런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초창기에는 인기가 안 좋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기가 좋아지게 되고 실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령 및 실무는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나와서 결국은 2차 시험은 법령 및 실무 때문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고생을 하느냐, 초창기에 고생을 하느냐, 저는 초창기에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 웃고 즐기면은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언젠가는 고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모든 과목을 다 시험에 임박해서 고생을 하면은 이거 못 해먹을 짓이죠.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이 초창기에 조금 이렇게 이제 고생이 되더라도 어렵게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할 때 이 포인트가 진짜 맞느냐, 이거를 제가 이 다음부터 이제 30일의 기출 문제를 갖고 30일에 이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데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 뭐 한 10문제 정도씩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나누어서 이 풀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나오게 되고 5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보통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5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이 31회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출제위원들은 이 1번 지문을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을까? 요거를 독창적으로 창조해냈을까? 아니면은 뭐 기출 문제를 뺏겼나? 법령을 뺏겼나? 아니면 판례를 갖고서 지문을 만들었나? 이 출처 요거를 전부 다 이 공개를 하면서 이 기출 문제 이 풀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지문도 출처가 나오게 있죠. 2번 지문도 이렇게 있으면 요 출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방향이 나오게 있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만들어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면 되겠다. 이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 이 풀이를 4번 나눠 갖고 10문제씩 해 갖고 이렇게 출처를 언급하면서 이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제 유튜브를 꾸준히 이렇게 들으면은 이 법령 및 실무에서 고생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이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